아, 녹음하려고 그러셨구나. 네. 자, 이제 상징 선부터 얘기할게요. 선, 공간, 형태, 색순으로 분석한다. 그림 볼 때, 먼저 피랍 먼저 본다. 피랍이요. 그 다음에 선의 성질, 공간 성질 내용 본다.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으로 진단 후 도움줄 사항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은 피랍, 스트로크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피랍은 주로 강약, 강하고 약한 보통으로 나눠지고요. 자, 피랍이라는 표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강한 피랍과 약한 피랍. 보통 피랍은 여기서 제외시켜 놓고 했거든요. 네. 강한 피랍과 보통 피랍 제외시켜 놨어요. 자, 강한 피랍은 특징은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리비도적 욕구, 그러니까 심리적, 생리적 욕구 자체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약간 폭력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욕구가 높고요.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고, 계속 욕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욕구 해소를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병에 걸려요, 진짜로. 이제 강한 피로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억압 억제시키면 큰 병이가 돼요.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 틱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아스퍼거라든지 그 다음 뭐죠? 자폐성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이라서 자폐 성향의 아동으로 이제 변질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요즘 너무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강한 피랍에 대한 치료 방법은 말을 많이 하거나 역동성의 활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에요. 일단 피랍 하나 갖고도 치료 맥락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피랍 하나 가지고도 치료의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아, 피랍이 강해? 그럼 얘를 말을 많이 시키고 표현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 역동성,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움직이는 거 싫어하면 강한 피랍을 갖고 있는 아동이나 내담자 상담할 때 좋지 않아요. 아예 역동성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른 조건은 치료실 안에서 펼쳐지는 역동성이고요. 약간의 공격성도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치료 방법은 욕구 높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매체를 주면 싫어한다. 네, 공통적이에요. 욕구 많고 할 얘기가 많고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은 미술 도구를 줄 필요가 없어요. 저도 미술 치료, 미술 심리 상담이지만 일반 언어 상담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만들기 그리기 안 하더라도 말로 표현이 가능한 사람은 뭐 만들어 보세요, 그려 보세요 하면 더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런 강한 피로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거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말로 상담을 권하고요. 혹은 발산 매체가 필요한데, 이제 매체 인구가 여기서 선행돼야 되겠죠? 발산 매체. 그죠? 발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촉진 매체라고 이제 크게 아울러서 얘기하죠. 발산 촉진 매체, 그 다음에 통제 매체, 억압하는 매체, 두 가지 크게 분류로 나눠지는데, 발산 촉진 매체를 사용하여, 충분히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말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말로 다 시키고요. 초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있으면 말로 충분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진 매체를 사용하여서 현재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발하면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아져요. 거즘 이게 유료 상담일 경우는 치료센터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서 크게 그 치료 세션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래서 일을 상담하고 나서 안 오기도 해요. 돈 버는데 별로 안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래 몇 회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유료 상담을 하다면, 그리고 가야 되는데, 한두 번만 해도 충분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 부모 성향이나 그 자녀의 성향이 닮아 있기 때문에, 어, 유도할 거, 그리고 억압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면, 충분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소문을 또 안 내줘요. 자, 다음은 이제 약한 피랍, 우측이 약한 피랍 가면 이분들은 에너지가 좀 떨어져요. 피랍 자체가. 이제 이 이론을 먼저 듣고 나서, 일단 나중에 예제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강한 피랍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약한 피랍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겠죠? 네, 준거 기준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피랍 특징은
자기 발언권, 감정 표현이 어눌해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물어도 답변을 찌끔찌끔 해주거나 제대로 자신을 말하는 게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우울증이고 무기력하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 강한 피랍과 약한 피랍도 둘 다 똑같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한테 많이 등장하거든요. 폭력적인 정서행동을 표현하는 비행청소년 계열도 강한 피랍 쪽이고요. 약한 피랍은 주로 학교폭력 피해자라든지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중에 위축되고 억압된 아동들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피랍으로 봐도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에 접근할 건지 편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서 반응이 좀 늦고요. 그 다음에 예민해서 화를 잘 내요. 좀 까칠해요, 애들이. 표현도 잘 안 하면서 싫다고 하고요. 이제 허용되거나 어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한 자아식을 표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거나 혹은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약한 피랍들은. 그래서 대개는 이런 친구들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상담하면 약한 피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이 기승전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사 살아봤자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만 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내용이잖아요.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자기도 한 이건 우울증 환자들한테 흔히 등장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피랍이 강하신 분들은 우울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울한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아주 적게는 있지만 대다수는 피랍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은 없고요. 되게 감정 표출, 욕구 표출을 해주시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주변 사람이 많이 힘들겠죠? 자, 이분들 이제 약간 피랍에는 치료법은 편하게 하고 놀아주고요. 문제를 직면시키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는 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삶이 이분들은 무기력해요. 삶이 무기력하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언제 있었는지 질문해라.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이분들 장점 찾기, 긍정 찾기, 희망 주기라든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의 지지가 많이 필요하고 가족 중에 지지 대상이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되게 이제 치료실마다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동 대상, 청소년 상담, 성인 상담도 보면 그 사람 가지고만 하는데 상담자가 지지적 대상, 그러니까 정확히 마음의 경계선을 갖고 치료적 입장에서 선을 그으면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하는 치료자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내담자한테 이도저도 아닌 이중적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족 중에서 내담자, 특히 이렇게 피랍이 약한 대상들한테는 가족 중에서 심리적 지원자, 지지자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상담에서도 그 가족 상담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상담하는 몇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그런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선긋기하고 하는데 내담자가 힘들어하죠.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상담 경우가 있으니까 선을 어느 정도 긋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괜찮은데 내담자가 오히려 많이 힘들어해요. 네, 이게 무슨 경우인가 무슨 느낌인가 잘 모른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피랍 하나 가지고도 치료 방법이 쉽게 나오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치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은 강한 피랍과 약한 피랍 나눠서 치료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엔 이제 스트로크라고 해서 선의 성질, 선의 모양들을 봤을 때 끊기는 선, 저렇게 지금 점점점 끊기는 선은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제 피랍이 약한 사람들 계열이 등장하고요. 피랍이 강한데도 선이 끊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이 끊긴 사람은 내적 에너지는 높으나 현재 자신이 없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 피랍은 무의식 리비도주 욕구고요. 스트로크 선의 성질을 제가 어떻게 뭘로 봤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피랍은 내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다음 선의 성질, 선이 끊기고 자연스럽고
겹치는 이런 선들, 이런 형태로 봐서는 현재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한테 직면을 언제 할 건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끊기는 선은 자신감이 없고요. 약한 필요가 가끔 치료법도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직면을 좀 느껴야 되고요. 지지와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계속 관계형성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좀 불편감이 있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끊기는 선들은. 근데 끊기지 않는 선은 자신감이 있고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 보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신감 있고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신을 못 믿는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털실선이에요. 그냥 털실로 깔짝깔짝 계속 연결되는 건데 특히나 이 사람들은 상담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상담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다수는 초기 상담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내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이제 가끔은 신체화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건강연료증이라든지 신체화 질환 내용들이 더 비춰지는 내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여기다 추가했네요. 음, 신체화 질환, 건강염려가 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선들은 50대, 60대 넘어서 더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상담은 저는 제가 하는 방식들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해요. 초기 상담에 주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어디가 아프신지 없는지 먼저 이걸 이제 물어봐요. 신체적 질환과 병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심리적 질환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내용들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파일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문서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면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사람이 세 가지가 뭉개지면, 무너지면, 누구나 아파요. 잠 못 자고요, 잘 못 먹고요, 화장실 배변 문제 생기면, 대개는 병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제일 심리적, 정서적 병리, 이런 정신적적 병리나 신경적 병리는, 대개는 수면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만큼 좋은 건 없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선이 끊기면 내적 불안이 있음, 초기 상담 등등. 네, 쭉 정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가계도 그리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꼭 상담 일지에는 가계도 그려서 놓겠죠. 이제 그립줄 아시면 나중에 참고해서 그려보는 걸 해야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공간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네, 벌써 공간 상태 좋아하네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선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과목 자체, 이 수업은 많은 사람들을 그림 보는 게 훨씬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간 상징은 한국적인 공간 상징 표현으로 제가 풀버의 십자축 이론 기반으로 한국적인 공간 상징 표현으로 이제 바꿨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 공간 상징 이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음, 자, 현재는 자아중심, 그러니까 각 그림이 가운데에 만약 무게중심이 몰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요. 현실성 있는 사람들은 그림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현재 문제를 충분히 얘기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해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과거 내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좌측편으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 특징인 성향은 그림이 좌측으로 많이 몰리는 성향에 보면은 과거에 연연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 탓을 해요. 네. 이제 HTTP 검사할 때는 총 4장 받는 데가 있고요. 3장 받는 협회 학회가 있어요. 협회 학회마다 그림 검사법도 다 달라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느 옆에는 3장 그리고요. 어느 옆에는 4장 그려요. 예, 통일이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검사자의 의도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림 총 4장을 받으면 이 그림의 무게중심, HP 검사에서 무게중심 왼쪽으로 많이 쏠린 그림이 2~3장 이상 나온다면 과거형 내향의 인간이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합쳐서 이제 진단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그림 보면서 다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으로 많이 그림의 무게중심이 쏠리신 분들은 과거지향적이고 그다음 내향, 자기 탓으로 자기 문제로 화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림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 대하면 학원 뭐 다녀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등등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고요. 현재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소비하고 살아요. 그리고 외향이라고 했죠? 외향은 아까 내향은 반대로 이분들 좀 남 탓을 좀 많이 해요.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고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등등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라든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분들의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와 외향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위에 상단으로 가면 꿈, 이상, 영적, 심적이라고 지금 표현되는데 대개는 사차원적인 성향이라든지 종교 쪽이라든지 등등으로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상적인 부분, 4차원 혹은 종교 쪽에 좀 심취되신 분들은 그림 부분들이 모두 다 상단으로 위로 뜹니다. 네. 위로 올라가신 그림들은 특징들이 현실을 도피적이고요. 그리고 공상적이고요. 혹은 심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되게 사춘기나 청소년들, 아동들이 그림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시기에는 꿈과 희망 등등 이상적인 부분에 심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부부들도 초기 부부들 같은 경우도 그림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결혼해서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그림이 또 위로 떠 있거든요. 이유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런 부분들은 애기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어릴 때까지도 유지가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무렵이 넘어가면 저기 그림 위로 떴던 그림이 전부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변화도가 있어요. 또 이 그림이 또 나이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해요. 언제 올라가면 50대, 60대 때 갑자기 그림이 위로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분은 망상 혹은 사기, 남을 어떤 괴롭히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분은 늙는 것에 대한 회한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노화가 이러다 보니까 그림을 위로 뜨게 그려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혹은 아직도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되게 50대, 60대,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면 아하 하실 거예요. 예. 제가 받았던 그림들 보면 공통적인 그림들이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하단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공개 상징은 나중에 그림 예시를 들 때 똑같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림이 아래로 하단부로 내려가면 죄책감과 모식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대상들이 주로 그림이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요즘에 아동 청소년들 그림이 전부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간혹 제가 껌딱지 그림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교육생들한테 이거 껌딱지다. 바닥에 붙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붙은 아이들은 억압 통제를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고 자기 내적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분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방법은 감정에 대한 표출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뭘 필요로 하는지, 뭐에 대한 요구사항이 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대, 20대 그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바닥에 붙은 그림. 그 다음 또 언제 또 많이 나오면 40대, 50대 때 또 남성들 같은 그림, 남성 그림에서 바닥에 붙는 그림도 좀 많이 나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각 연령별로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신기한 거. 연령별로 그때는 이런 그림이 나와. 그러면 이상 심의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보시라는 이유가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해당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국내에 나온 책들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해석하기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는 행동들인데도 병리로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볼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건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얘기한다면 상담할 때 그걸 제외시켜도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밑에 들어가면 중심의 대상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피라미 강하고 중앙의 그림이 작지만 많을 때 이런 대상의 그림들은 자아가 약하지 않다. 혹은 욕구가 강한 아이다. 그리고 이런 대상들은 괜찮아. 라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통제하면 아이가 요구가 떨어진다. 예, 바보가 될 수 있고 잔소리만 줄여야 된다. 제 교육생이 제 수업 들으면서 정리한 파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수정해서 자료를 쓰는 거예요. 수업을 참 열심히 들었죠. 이분도 들어가지고 자기가 제가 했던 얘기를 다 여기다 받아주는 겁니다.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여기엔 표현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표현을 잘 못하는 한. 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네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 표현 못하고 당하고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잔소리만 줄여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 가운데 그림이 있으면 필요할 거 상관없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면 그거 좀 치료적 예방적 차원의 집단의 대상, 예방적 대상일 경우 그림들이 가운데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의외로 병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운데 있는 그림은 큰 병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